지도 감독 및 벌칙인데, 감독관청은 321페이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4번 법인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고요. 321 감독 대상자를 보면 개업공개사와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2번에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우리 가로하고 무등록업자 이렇게 적어놨네요. 무등록업자,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 보통 같은 의미입니다. 법조문상의 의미는 아니고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 했어요. 아까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12번에 까만 별표 두 번째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2번은 아까 했죠. 즉 보조원이나 소속관계사는 감독 대상자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도 감독 대상입니다. 무등록업자가 중개업하고 있으면 가서 사무소 폐쇄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것 322페이지.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2번 이 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에 관한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우리 프린터 12번에 메뉴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차 타고 오다가 라디오 들어보니까 금융감독원의 경우 정기검사, 수시검사 하겠다 이렇게 뭐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정기검사, 수시검사가 있었는데 삭제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수시검사나 마찬가지죠. 이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한다는 이야기죠. 수시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는 삭제시켰다고. 옛날에는 정기적으로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특별한 잘못이 있는 경우, 지금 보니까 현업에서 보니까 특별히 민원 제기된 것만,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딱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시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이렇게 쿡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그게 민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샅샅이 먼지 털기식으로 조사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기검사 해가지고 뭐 계약서 5년 거 다 보자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뒤지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그 감독상 명령 우리 프린터 거기 12번에 있고 이때가 책 읽은 거 다시 한번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지도 감독 지도 감독인데요. 첫 번째 지도 감독을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개사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인데 우리 책에서 아까 등록관청이 아니라도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지도감독관청이다. 그 다음에 좀 전 시간에 한 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오직 누구라고 했어요? 협회의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감독을 한다. 그럼 미리 예습을 하면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프린터 지금 12번에 두 번째 까만 별표를 보고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지도감독은 누가 하냐면은 법원행정처장이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00페이지 이후에 나오는 건데 법원행정처장이 지도감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협회, 시도, 지부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합니다. 지방법원장이 지도감독을 하는데 지방법원장은 그 지도감독 사무를 지원장이나 협회, 시도, 지부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협회, 시도, 지부나 지원장은
그 실시 결과를 지체 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라는 말은 우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3번. 지금 한 말이 50번에 동그라미 3번. 뒤에 것까지 미리 좀 봤고요. 자, 그러면 행정처분인데 행정처분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자격 취소가 있는데, 자, 오늘 내드린 프린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있는데 5가지를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자격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해도 오늘 프린터 받으셨죠? 행정처분 비교 정리 그 프린트 내드린 걸 그대로 여기 적으니까 필기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자격 정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 등록 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업무정지 처분 있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습니다. 지정 취소. 오늘 프린트 컬러 완전 컬러풀하게 컬러로 지금 빨간색 파란색 컬러로 해드렸어요. 이거 컬러 하면 복사비 비싼 건 알고 계시죠? 아니 원장님이 저는 이게 흑백으로 해도 된다는데 이렇게 컬러로 해주시더라고. 컬러로 하면 비싸요. 복사비가 훨씬. 컬러 잉크 이거 금세 다시 교환해야 되더라고. 제가 집에서 해보니까 몇 장 안 뽑아도 금방 새로 해야 돼요. 자, 행정 여러분들은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전부 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처분권자입니다. 처분권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 누가 처분 대상자냐? 처분 대상자. 그 다음에 청문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청문 보고. 그 다음에 통지. 보고, 통지, 반납. 제척기간. 반납, 제척기간, 처분효과. 기속, 재량. 자, 그러면 먼저 자격 취소입니다.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2차 과목이 대체로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누군지 암기하기가 힘들면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공법에서 건축 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내줬으면 허가 취소도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고요. 준 사람이 뿌린 자가 거두리라. 준 사람이 취소도 한다고요. 즉 자격증 준 사람이 자기 취소한다고요. 그래서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둘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프린트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보고 있죠.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해줬으니까 등록 취소도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고요.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인데 처분 대상자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 대상이고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줄여서 개공. 개업 공개사가 업무 정지 대상입니다. 둘 다 자격 정지나 업무 정지나 둘 다 업무 못 하는데요. 소속 공개사가 업무 못 하는 걸 자격 정지, 개업 공개사가 업무 못 하는 것을 업무 정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똑같이 업무는 못 하는데. 자, 지정 취소는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 정보 사업자. 거래 정보 사업자가 지정 취소 대상이고요.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요.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그러면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청문은 하지 않고 다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보고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보고 없습니다. 5일이라는 보고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50번에 동그라미 1번 오직 한 번밖에 안 나온다. 자격정지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보고하거나 통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이게 적기가 좀 힘드네. 등록관청이 여러분들 프린트에 있으니까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는 지체 없이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요. 자격정지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우리 프린터 25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 업무정지만.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X라고 돼 있죠. 프린터 25번에 동그라미 6번 돼 있습니까? 25번 프린터 동그라미 6번에 자격정지, 자격취소는 X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자격정지됐는지 자격취소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다고. 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자격취소했다고 등록관청에 통보해 주는 규정 없잖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통보 못한다고요. 자격취소되는지 안 되는지. 프린터 25번에 동그라미 6번을 말씀드렸고요. 지정취소는 규정 없습니다. 지정받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취소 3개만 반납을 한다. 그러면 지정 취소도 반납해야 되는데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되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7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프린터 프린터 39번에 3, 4, 5번 39번에 3, 4, 5번 3개를 보면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 게 3개가 있다. 취소 3개. 프린터 39번에 3, 4, 5번 맞습니까? 혹시 3, 4, 5번 이거 아니면 말을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프린트를 안 보고 번호를 말하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시라고. 제가 혹시나 실수를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찾아봐도 없는데 하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또 다른 번호 저도 찾아보게.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번호 몇 번에 있는 것까지 다 기억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근데 금세 또 망각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요. 계속 저는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매일 보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은 매일 안 보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니까 다 잊어먹죠. 금세. 제척기간은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제척기간 여기는 업무정지만 제척기간 3년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나머지는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제척 어떤 책에는 보면 소멸시효라고 적어놓은 책도 맞는데요. 제척기간을
제척기간하고 소멸시효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민법에서는 보면 뭘까요? 제척기간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 책 338페이지 업무정지처분의 시효제도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3년이 지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3년 찾았습니까? 338페이지 양가로 2번 업무정지처분의 시효제도. 이게 시효라는 말이 부적절하다 이 말이에요. 제척기간이라고 시효가 아니고. 근데 시험에 이렇게 부적절함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시험에는 시효냐 제척기간이냐 시험에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업무정지는 3년 지나면 못한다 이것만 나왔지 그게 제척기간이냐 시효냐를 따지진 않았어요. 굳이 따지면 제척기간입니다. 시효와 제척기간의 가장 차이점은 제척기간은 불변의 기간입니다. 시효는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민법에서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10년 점유취득시효 20년이죠. 19년 다 돼가면 중단시킬 수 있다고 소송해가지고 명도 소송해가지고 확정 판결문 받으면 다시 새 출발하죠. 시효는 중단됐다가. 근데 제척기간은 불변이에요. 세법에서 제척기간이 5년짜리가 많아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4년마다 세무조사해요. 5년 지나버리면 세금 못 받는다고. 제척기간 5년이면 5년 지나면 더 이상 못 받는다는 이야기. 무조건 5년 지나면 못 받는다고. 만약 제척기간이 5년이라면. 세법에서도 제척기간 이런 말 있죠. 들어봤냐고요. 세법에서 제척기간. 지금 안 들어봤다는 것 같은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이야기. 고개 흔드는 건 무슨 의미인데요? 기억 안 난다고요? 예, 안 들었다 하지 말고 그래. 기억 안 난다. 그게 좋은 것 같네요. 아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단지 기억을. 그래서 정치인들 기억 안 난다 이렇게 하지 안 했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예를 들면 안 했다 하면 나중에 그게 위정죄 거짓말 한 게 되면은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대답을 안 하더라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어떤 뭐 당 대표 뭐 성매수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게 막 고발하고 해도 안 했다 이런 말은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했단 말도 안 하고 조사받은 적 없다 뭐 이렇게만 하지 안 갔다 소리도 못 하는 거. 이게 다 CCTV 있고 이렇게 되면 요즘은 거짓말은 못 하잖아요. 그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뭐든지 문제가 안 되고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답변할 때 조심해야 돼. 안 들었다 이렇게 딱 우기면 그게 나중에 거짓말이 될 수 있고. 이게는 뭐 처벌 학원에서야 처벌 안 받겠지만 사회에 나가서도 뭐 그런 거는 확실하게 말 안 하고 그냥 기억이 안 난다. 기억 안 나는 거는 위정죄가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서 거짓말한 게 아니고 기억이 안 난다. 그건 기억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도 거짓말은 위정죄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기억 안 난다고 하면 자기 기억에 반해서 거짓 진술하면 그게 위정죄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거는 상관없다고요. 처벌 안 받는다고요. 자, 제척기간은 오직 제척기간이냐 소멸. 우리 책에는 지금 시효라고 적어놨지만 어쨌든 3년 지나면 못한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게 중요하다고요. 시효냐 뭐 제척기간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효과는 자 자격 취소되면은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46번에 3년 동안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한다는 말이고요. 46번에 2번이. 그 다음에 46번에 5번을 밑줄 치시면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은 다시 자격증을 따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2번, 5번에 있잖아요. 46번에. 그 다음에 자격정지는 우리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최대 6개월인데 그러면 그 자격정지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고 그만두더라도.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3년. 우리 프린터 46번에 동그라미 3번 46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은 그만두더라도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의 경우에는 업무정지도 최대 6개월입니다. 우리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2번 42번에 6개월을 정리해 놓은 게 시험에 업무정지는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격정지 1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X로 시험에 나왔거든요. 최대 얼마라고요? 6개월. 무조건 6개월이 아니라 최대 6개월이에요. 3개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업무정지 기간 동안은 폐업해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지정 취소는 효가 규정 없습니다. 지정 취소는 우리 프린터 7번에 보면 지정받기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요. 5 빼기 2는 3이다.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지정받은 업체가 지금 하나밖에 없다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그래서 이거는 지정 취소를 거의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정 취소해도 또 바로 지정받을 수도 있어요. 지정 요건만 갖추면. 자, 기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재량권이 없는 겁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등록 취소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업무 정지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걸 재량행위, 반드시 해야 되는 걸 기속행위, 재량권이 없는 걸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다 같은 말입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취소 처분 사유인데요. 자격 취소 사유 오늘 프린터 보시면 프린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8번에 있습니다. 18번. 18번에 부양지역 글자 대가리 동그라미 해놨죠. 부양지역 같이 시작.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하면서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입니다. 부양지역. 한 번 더 시작.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정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는 330페이지, 교과서 330페이지를 보면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개별 기준을 보면 1번, 6번, 7번 세 개가 6개월이고요. 330페이지 메뉴의 표에 2, 3, 4, 5는 2, 3, 4가 2, 3, 4, 5 3개월로 돼 있죠. 4개는. 개별 기준이 무거운 거부터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거민 확인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6개월짜리 3개, 3개월짜리 4개, 개별 기준이 무거운 거부터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소속, 이중 계약서 금지 행위는 개별 기준 6개월. 인장 등록 위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 개별 기준이. 개별 기준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암기할 거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냥 자격 정지해야 된다는 건 암기를 해야 되고, 다만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거는 시험에 자주 안 나온다고요. 이중 거민 확인서 같이 시작. 네, 자격 정지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개별 기준을 정하냐 하면은 329페이지 교과서 메뉴에 보면은 329페이지 메뉴의 맨 밑에 329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맨 밑에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 가중하는 경우 9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요. X죠.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리 프린터 56번에 3, 4, 5, 6 56번에 2분의 1에 3, 4, 5, 6 3 56번에 프린터 3번 자격정지, 4번 업무정지, 5번 500만원 과태료, 6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요거는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험에 위반 행위의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어요.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다 참작한다고 329페이지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었죠.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한 규정입니다.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그냥 6개월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공무원이 누구는 밉다고 6개월 자격정지하고 누구는 6일 자격정지 하더라도 법적으로 할 말이 없잖아요. 6개월 이하라고만 하면. 근데 이제 무조건 공무원 마음대로 못 정하고 개별 기준이 6개월로 돼 있으면 최소한 3개월은 해야 되죠. 2분의 1만 깎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더라도 재량권 일탈 남용을 방지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에 대한 처분인데 절대적 취소가 그 우리 교재 331 맨 밑에 절대적 취소, 필요적 취소, 기속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해야 된다 같은 말이라고 돼 있죠. 가로 안에 331 교과서 맨 밑에 절대적, 필요적, 기속적, 등록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해야 한다 다 같은 말이라고요. 자, 그러면 332페이지 8개가 있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16번에 있습니다. 16번에 해부 결의,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소양 없이 같은 말이죠. 해부가 뭡니까? 부검. 우리나라 사람은 부검하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잖아요. 2번 죽인다고 또 해부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 해부가 부검이잖아요. 해부. 그래서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16번에 또 적혀져 있죠. 우리 오늘 내드린 프린터도 맨 밑에 그 빨간 걸로 해부 결의 소양 없이 대가리 동그라미 빨간 거 적어놨죠. 그 해산, 그 다음에 부정한 망보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록증 양도되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취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우리 교재는 334페이지에 있는데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재량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죠. 저는 임취라고 하겠습니다. 줄여서 임취, 임의적 취소, 절대적 취소를 절취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줄여서. 자, 임의적 취소는 우리 교재 335페이지 11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책 순서하고 지금 우리 내드린 프린터 순서하고 다릅니다. 프린터 순서는 순서가 다르다고요.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휴 등 11가지입니다. 순서 책하고 다르다고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그 다음에 법 제14조 법인의 겸업 제한 위반,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을 설치한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다음에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33조 최근 1년 이내에 2+1이 아니라 3+1,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참 이게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우리 교과서 335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10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밑에 뒤에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그 다만 맨 밑에 그걸 밑줄 치시라고요. 그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2+1이 절대적 취소잖아요.
우리 프린터는 44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먼저 내보겠습니다. 틀리보고 푸는 게 중요하니까요. 3 플러스 1입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업무정지 최근 1년 이내에 3번 받고 또다시 3 플러스 1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고요. 이게 절대적 취소냐 임의적 취소냐? 답은 절대적 취소라고요. 이거 하나 빠져도 이미 여기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다만 교과서 밑줄 친 게. 그러면 만약에 반대로 최근 1년 이내에 과태료 업무정지 과태료 3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3 플러스 1이지만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절대적 취소라고, 이것처럼. 그래서 3 플러스 1이 임의적 취소가 되려면 반드시 4번 중에 과태료가 2번 이상 포함돼야 돼. 2번 포함돼도 되고 4번 다 과태료라도 임의적 취소죠. 이게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우리 프린트 44번에 12, 13, 14, 15 4개를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겸임 보전금 채권 휴 등. 이중 겸임 보전금 채권 휴 등. 같이 시작. 네,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다음은 업무정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는 340페이지를 보시면 340페이지 15개가 있는데요. 개별 기준이 가 6개월 동그라미, 라 6개월 동그라미, 카 맨 밑에 6개월, 타 6개월, 그 다음에 파의 방가로 2번 241페이지 6개월, 그 다음에 맨 밑에 그가 1개월입니다. 1개월. 340페이지 341페이지까지 15개가 있잖아요. 그 6개월짜리를 동그라미 해보니까 5개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0번에 있는데 20번에 대가리에 다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결정, 공일임. 이게 5개가 6개월이라고 개별 기준. 그 다음에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기타 등등이 1개월이고 9개가 3개월이라고요. 이게 교과서 340, 341에 있잖아요. 개별 기준이. 이 개별 기준마저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어차피 암기하는 거 무거운 거부터 순서대로 하겠단 말이에요. 6개월 5개, 3개월 9개, 1개월 1개 순서대로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자, 결이 뭐냐면 프린터 20번에 이게 앞대가리 결이 뭔지 다 적어놨어요. 20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20번에도 있죠. 오늘 내드린 프린터도 그 밑에 적어놨으니까 찾아서 무슨 대가리인지 찾을 수 있겠죠. 그건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 해봐야 돼.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 해소해야 돼. 우리 프린터 38번에 동그라미 2번, 38번에 동그라미 2번. 2개월 이내 직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는 6개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또는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부칙개공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경우, 부칙개공 업무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입니다. 감독상 명령 위반한 개업공개사 3개월,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1개월입니다. 개별 기준이.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같이 시작. 한 번 더. 결정, 공일임 시작. 마지막 크게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는 앞에서 했었습니다. 342페이지 교과서는 342페이지 맨 밑에 있고요. 우리 프린트는 8번에 있습니다. 8번에 부운정 1회 거짓 부정한 망보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를 개업공개사한테 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우리 프린트 8번에도 있고요. 부운정 1회 시작.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3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등입니다. 이거는 2006년 1월 1일 노무현 정부 때 생겼는데 개정 이유를 뭐라고 밝혔냐면은 사무소 이전, 휴업, 폐업을 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려는 악덕 기획부동산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전과기록,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나와 있었고요. 제가 보태자면 이제는 전과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함으로써 잔머리 굴려도 소용이 없다. 개정 이후에 국토부에서 잔머리 굴려도 이런 말은 안 하겠죠. 자, 344페이지입니다.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343번부터) 343페이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인인 경우 대표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정가기록을 제가 아까 가지고 다니게 한다고 했죠. 정가기록을.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게 예를 들면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돼서 폐업을 했습니다. 절대적 취소가 돼버리면 3년 동안 개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겠죠. 그래서 폐업을 했다가 오늘 폐업했다가 다른 데 가서 내일 등록해버리면 새 출발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취소되려고 하니까 폐업을 했다가 1년 있다가 다시 등록을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마찬가지예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절대적 취소가 그대로 승계되니까 또 취소한다고 옛날 거 가지고 취소를 하면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데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의하면 이 경우에는 폐업 기간만큼을 빼준다. 그러면 몇 년만 지나면 돼요? 2년만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2년 동안 폐업 중개업 못하고 1년 폐업했으니까 합하면 3년.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죠. 처음에 바로 등록 취소된 사람도 3년 지나야 되고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폐업을 1년간 했다가 잔머리 굴려서 다시 등록해가지고 또 등록 취소돼가지고 결국 2년 지나야 되니까 합하면 3년. 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페이지 345페이지 34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예외 해가지고 동그라미 기억 등록 취소 사유 폐업 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고 폐업한 후 그 폐업 기간이 3년 초과한 경우에는 더 이상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의 경우 폐업 기간이 1년 초과하면 더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1년 3년 동그라미 해놓으시라고요. 1년 3년 1년. 자, 이게 뭐냐면 어차피 지금 재등록하면 종전지위가 생겨되면 3년에서 폐업기간만큼 빼주는데 폐업기간이 3년이면 3 빼기 3 하면 0이잖아요. 이미 죗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등록 취소 안 당하려고 폐업을 3년 넘게 했다면 다시 등록하더라도 어차피 3년 업무 못했잖아요. 옛날 거까지 등록 취소 안 한다고요. 그리 따지면 업무정지의 경우는 최대 6개월이잖아요. 그럼 6개월만 폐업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더 이상 업무정지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규칙에 1년이라고 규칙을 정한 거예요. 폐업기간이 1년이 넘어야 옛날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는 안 한다고요. 이거 자꾸 또 헷갈려 하는 게 아까 제척기간은 3년이라고 했잖아요. 제척기간은 3년이라고 했잖아요.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하고요.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했으면 폐업기간이 1년만 넘으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안 한다고요. 다르죠. 제척기간하고. 제척기간은 무조건 3년 지나면 알았든 몰랐든 3년 지났도록 업무정지 안 했으면 이제 업무정지 더 이상 못한다고 3년 전에 거 가지고는. 자, 그 다음에 344페이지 메뉴의 동그라미 1번 폐업 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밑줄 치세요. 시험에 폐업일로부터 1년 X로 출제됐습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 밑줄 치시라고요. 344페이지 메뉴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당했습니다. 2월 1일 날 또 업무정지 당하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재등록을 했고요. 9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 1월 1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 규정이 없을 때에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 기간 그냥 업무정지 당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몇 년간?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즉 정가기록 가지고 간다. 1년 넘으면 안 가져가요. 1년 넘었으면. 이게 만약에 올해 7월 1일이 아니라 내년 7월 1일 날 재등록했으면 다 없어진다고. 옛날 정가기록은 1년 것만 가지고 따라다닌다는 이야기예요. 왜 1년 걸 가지고 다니냐면 전부 최근 1년 이내에 이런 말이 프린트 44번에 보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3회 이상. 그래서 1년간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안 넘었기 때문에 정가 기록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중간에 폐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등록 취소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감사합니다. 좀 어려워요. 이게 이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안 된다고? 뭐가 안 되는데요? 그 필기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너무 자세하게 너무 자료 정리 잘 하시는데 잘 하실 것 같은데. 예, 모르는 말씀하세요. 예? 다시 한 번만. 예, 그래서 아까 이 취지가 노무현 정부 때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업무정지도 한 번만 더 위반하면 업무정지 취소 당할 것 같으니까 폐업하면 모를 줄 알고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이런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년 넘어버리면 내년 7월 달에 만약에 재등록했다면 승계 안 된다고요.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니까 승계되니까 결국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고. 비록 폐업을 했어도 폐업 안 하는 거나 상관없다고요. 이제는 잔머리 굴려서 폐업하고 휴업하고 사무소 이전해도 소용없다. 그래서 앞에 우리 사무소 이전할 때도 우리 프린터 16번인가 이전 신고할 때 송부하는 거 세 가지가 프린터 18번에 있네요. 18번에 맨 밑에 보면 18번에 맨 밑에 저 두 번째 별표 보면 송부하는 서류 18번에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서류. 이게 정가기록이에요. 1년간 정가기록. 1년간 따라다니는 거. 왜 그럼 1년간 아까 따라다니냐 했냐면 최근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잖아요. 그래서 1년간만 사무소 이전해도 1년간 정가기록 가지고 다니고 휴업해도 마찬가지고 폐업해도 마찬가지예요. 폐업해도 이 정가기록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폐업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결국 한번 업무정지 여기 업무정지 당하는 게 아니라 옛날 것까지 다 합해서 절대적 취소당한다고요. 정가기록까지 합해서. 아직도 이해는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됐으면 혹시 안 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5번 이상 반복을 해요. 이게 시험에 해마다 나오진 않아요. 이게 좀 어려워요. 다 어려워하셔요. 이 파트가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가 그게 29, 32회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이게 옛날에는 잘 안 나왔거든요. 343회 29, 32회 33회 나올 확률은 조금 희박하겠네. 연달아 나오기는 32회 때 나왔으니까. 근데 몰라요. 그건 정확하게는. 무조건 뭐 작년에 나온 건 올해 안 나온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정가기록 가지고 다닌다. 이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행정처분 피하려고 잠깐 폐업했다가 또 몰래 등록하고 이러면 옛날 그 기록 다 가지고 같이 1년간 정가기록 합해가지고 행정처분한다 이 말이에요. (346페이지인데) 346페이지에 지금 여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나와서 좀 이게 어려운데 풀어보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풀어볼까요?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례 중심으로 32회 때는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346페이지 개업공개사 가벌병에 대하여서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갑이 2020년 11월 16일 가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2020년 12월 16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021년 10월 15일 다시 등록을 하였다. 위 가태료 처분 효과는 승계된다. 1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지금? 예? 이거 1년 안 넘었으면 승계된다 했잖아요. 정가기록 1년 거 가지고 다닌다 했잖아요. 1년 거. 그렇죠? 기억은 맞습니다. 1년 거, 1년 안에는 정가기록을 따라다닌다고요? 가지고 다닌다고요? 최근 1년간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을이 2020년 8월 1일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 날 1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지금? 넘었죠? 아까 폐업기간 1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제척기간은 3년이고 폐업은 1년이라고 했죠? 폐업기간 1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못한다고.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그래서 니은은 업무정지 할 수 있다 못한다고. 폐업기간 1년 넘었으니까. 디귿 병이 20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상호 사용하는 거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아요. 처벌 규정이.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인데요. 2018년 폐업 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5일 날 다시 등록을 하였다. 2019 3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지금 2019, 20, 21 9월이고 10월이니까 3년 넘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등록 취소는 폐업기간 3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 못하고 폐업기간 1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못하고. 그래서 등록 취소해야 된다. 폐업기간이 3년 넘었으니까 못하죠. 폐업기간 3년 넘으면 옛날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 폐업기간 1년 넘으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좀 어렵죠. 작년의 문제가. 작년이 공인중개사법이 2차 과목 중에서 공법보다 어려웠어요. 공시세법이 가장 어려웠고 두 번째 게 어려웠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박스형 문제, 이런 문제가 16문제 나왔어요. 40문제 중에서 지금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박스형으로 된 게 16문제 40%가 박스형으로 나왔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 세 개, 보기는 세 개밖에 없지만 기억, 니은, 기억, 디귿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거 정확하게 모르면 풀기 어렵죠. 1번이 그래서 답입니다. 1번. 지금 이런 것까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한번 연습해봤고요. 쉬었다가 제3절 벌칙 보도록 하겠습니다.